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마우스를 따라오세요. 여기서 단위원을 그렸습니다. 이게 반지름이 굳이 1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R 해도 어차피 B로 계산한다면 약분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우리가 지금 반지름을 1로 계산하는 이유는 사인의 정의가 뭐죠? 사인은 r분의 x, r분의 y죠. 그러면 r이 1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인 값이 y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동경이 따라서. 지금 동경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지금 요게 동경입니다. 요 뭐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게 동경이에요. 동경으로 돼 있는데,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각이 달라지겠죠. 한번 봅시다. 지금 요렇게 동경을 움직였어요. 선생님 동경을 한 요 정도 35도 움직였다 칩시다.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요 점의 좌표는 y 값은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반지름은 1로서 동일하겠죠. 이렇게 반지름은 1로서 동일하고 y 값들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계속 요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요 교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r분의 y를 내가 오른쪽에 한번 나타내 보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한 60도 정도 된다 그러면 요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지름이 1이고 높이가 이렇게, 여기 뭐라 적어놨죠? 선생님이 0.87이라 적어놨죠? 그러면 이렇게 높이가 0.87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시 해볼게요. 자, 동경이 점점 시초선에서 출발해가지고 커집니다. 동경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동경이 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90도까지 딱 갖다 칩시다. 90도까지 딱 가버리면은 요 점의 y가 커지는 속도가 이렇게 처음에는 커졌다 이제 막 완만하게 이렇게 커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쭉 움직여 봅시다.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r분의 y들을 오른쪽에 찍는 거예요. r분의 y를 찍으면은 180도에서 360도 사이에는 요 y좌표가 다 음수죠. 그래서 이렇게 찍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r분의 y를 요 동경에 따라서 단위원을 움직이는 요 P에서 y좌표들만 싹싹싹싹 다 모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인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동경이 한 바퀴 돌았죠. 맞나요? 그럼 만약 동경이 두 바퀴 돌면 요런 모습이 한 번 더 생긴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한 바퀴 더 돌면 요런 모습이 요렇게 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기는 360도, 즉 2파이가 되는 함수고, 만약에 거꾸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갔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똑바로 가면 요렇게 오른쪽 요렇게 가는데, 거꾸로 가게 되면 요렇게 되겠죠. 맞나요? 왼쪽으로. 보이죠? 왼쪽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주기는 결국에는 2파이가 된다는 건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코사인입니다. 코사인은 뭐죠? 단위원에서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x 값들만 알아보는 거죠. 자, 봅시다. 동경이 한 요 정도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요 점에서의 x 값들을 찾아봅시다 말이죠. 요 값들은 어떻게 되죠? x 값들은 원래 여기에서는 x 값이 1이었죠. 근데 요렇게 가면 갈수록 x 값들이 점점 작아지죠. 요렇게 가면 맞나요? 그래서 한번 움직여 보면은 x 값들이 여기서는 x 값들이 0이 돼요. 점점 x 값들이 이제 계속 커지죠. 이렇게 맞나요? x 값들이 점점 커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뭐입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은 x 값들이 점점 작아졌다가 마이너스로 됐다가 다음에 여기서는 x 값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죠. 이렇게 커지고 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sin x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아까 그려졌죠. 파란색으로. 맞나요? 결국에는 요 sin x 그래프를 어느 만큼 이동하면은 이렇게 될까요? sin x 그래프를, 맞죠? 아니면은 코사인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90도만큼 움직이면은 사인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하고 사인 그래프는 결국에는 평행 이동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주기는 역시 변하지 않고 2파이가 되고 최대값도 1, 최소값도 1이다. 아까 사인도 최대값 1, 최소값 1이었죠. 최대값 1, 최소값 1이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건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는 뭐분의 뭐였지요? x분의 y였지요. 그러면은 동경이 좀 한 요 정도 커졌다 칩시다. 그럼 동경이 요렇게 됐을 때 요 x하고 요 y의 비는 요 x하고 요 y 비가 같죠.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죠. 맞나요? 그래서 요 x가 1이니까 결국에는 요 y 값들을 한번 따져보면 된다는 겁니다. p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들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죠. 근데 만약 p가 90도에 딱 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90도에 와버리면 얘는 정의되지 않겠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한번 돌려봅시다. 자, 돌려보면은 p를 잘 보세요. 자, p의 위치에 따라서 요 x값들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탄젠트 그래프다. 탄젠트 그래프는 연속함수입니까? 연속함수죠. 왜냐하면 탄젠트는 요 90도하고 270도에서는 정의되지 않았어요. 정의되지 않는 게 바로 정의되는 쪽에서만 정의역을 따지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는 것은 정의역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되지 않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속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그래프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이게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이제 알겠죠? 맞나요? 영상을 한번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영상이 2개 올라갈 건데 그 다음 영상은 좀 이론적인 내용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